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동윤입니다. 이제 곧 입학 시즌인데 건축과 가면 뭐 먹고 사나, 이 컨텐츠를 오늘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은 저도 이제 건축과를 졸업을 하기도 했고요. 사실 뭐 미리 알고 가서 나쁠 거 없는 거 있고 미리 알아서 좋을 게 없는 게 있어요.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리고, 또 향후 진로에 대해서 고민들이 되게 많으실 텐데, 이 학과를 졸업을 하면 어떤 진로를 선택할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건축학과는 보통 4년에서 5년의 커리큘럼을 밟게 됩니다. 5년제인 이유는 건축학 인증을 받기 위해서 5년제 커리큘럼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학교가 되게 많죠. 이게 이제 건축학 인증제도라고 해서 이 학교를 5년제 인증을 받은 학교를 졸업을 해야 나중에 건축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가 됩니다. 건축사가 간략하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라이센스예요. 그러니까 건축 설계를 우리나라에서 이제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자격증입니다. 그거가 있어야 건축사 사무실을 차릴 수 있고, 또 설계한 건물을 관공서에 인허가를 받기 위한 어떤 도장을 찍을 권한이 생깁니다. 학부 시절 때 이제 건축 설계라는 과목을 일단 가장 많이 합니다. 거의 보통 5학점에서 6학점으로 돼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에서 두 번, 저희 학교는 이제 두 번 했거든요. 그래서 두 번을 뵙게 돼요. 그래서 일주일간 한 작업에 대해서 교수님한테 보여드리고 크리틱, 비판, 크리틱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틱이 뭐냐면, 지난주보다 교수님이 이거 이렇게 좀 고쳤으면 좋겠다, 뭐 좀 참고해서 이렇게 발전해봐라 라고 이제 피드백을 주시면 내가 나름대로 발전을 또 시켜서 가져와서 이제 다시 보여드리는 이 과정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을 보는 게 아니라 작품을 만들면 품평회를 해요. 그래서 작품에 대해서 평가를 받고 그게 이제 시험을 대체합니다. 이거는 이제 뭐 국룰입니다. 전 세계의 룰이에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된 과목이 일단 가장 많이 한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가장 많이 하는 게 툴에 관련된 거예요. 툴. 어쨌든 설계를 하려면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요즘 사람들이 제도판 이런 걸 안 하잖아요. 손으로 하지 않고 컴퓨터로 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쓰는 게 CAD, 그 다음에 포토샵, 그리고 3D 툴들. 3D 툴이라고 하면은 라이노랑 스케치업 가장 많이 씁니다. 네, 그래서 뭐 여기서 하나 더 끼자면은 요즘 들어서 이제 프리미어 많이 쓰죠. 왜냐면 약간 영상 컨텐츠를 시대가 많이 또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빅5 정도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리 알면 좋은 거는 밤을 많이 새게 될 겁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밤을 그렇게 많이 새지 않았어요. 저는 미리미리 좀 해놓는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약간 밤을 많이 새지 않았고, 농담입니다. 아무튼 그 밤새는 거 피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 같은 경우는 건축 뽕을 좀 맞은 편이었어요. 그래서 그게 좀 재밌었거든요. 학교에서 밤새고 뭔가 이렇게 열심히 열정적으로 이렇게 뭔가 막 만들고 그리고 이렇게 뚝딱뚝딱 이런 과정이 너무 재밌었기 때문에, 그래서 막 굳이 막 힘들고 이러진 않았어요. 그게. 근데 이게 안 맞다 이러면 좀 죽을 맛이죠. 솔직히 말해서 다른 친구들 다 밤새고 있는데 나는 이거밖에 못했는데 새야 되나 말아야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조금 쉽지 않습니다. 예, 가끔 저도 하기 싫을 때 있으면 그럴 때마다 집에 가고 싶은데 그것도 좀 쉽지 않았죠. 근데 어쨌든 간에 그게 재밌긴 해요. 저는 이제 해가지고 교수님이랑 이제 약간 토론식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생각은 좀 다른데 하면서 이렇게 조율해가는 그런 과정, 그리고 계속 창의적인 활동을 끊임없이 한다는 거, 그게 가장 매력적이고 동시에 힘든 점인 거죠. 답이 없어요. 그래서 그게 정말 쉽지 않고, 제가 고3 때 대학교 이제 건축학과 합격하고 나서 가장 궁금했던 게, 나 수학 잘 못하는데, 그러니까 막 미분 적분 막 복잡하게 해가지고 구조체 팍 올라가고 이게 내가 될까? 근데 저는 그 자신이 없었어요. 근데 막상 와보니까 그 정도는 아니다. 그러니까 수학을 조금 알긴 해야 되는데 잘 못해도 상관은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건축공학과에 가는 게 아닌 이상 그렇게 막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약간 그 창작 의지, 그 창작 의지에서 나오는 이 활동들, 이제 뭐 거장 건축가들의 어떤 작품집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매거진을 찾아보면서 내가 머릿속에 갖고 있는 다양한 어떤 건축적인 언어라고 하는데 그 여러 가지 제스처들이 있어요. 건축 작품들을 머릿속에 많이 익혀두는 거,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추천을 좀 드리는 거는 그냥 호기심을 많이 갖는 것 자체가 되게 중요한 것 같긴 해요. 건축과 저학년 때는. 그래서
야, 이 계단은 왜 이런 사이즈로 이렇게 설계가 됐을까? 아니면 뭐 기차를 탈 때도 이 플랫폼 간의 간격, 이 기차와 이 간격은 왜 이 사이즈였어만 했을까? 뭐 이런 고민들을 계속 하는 거. 그러면서 점점 확장되면서 이제 좋은 건축가분들이 설계한 건물을 가보면서 아, 이분은 왜 이렇게 설계했을까를 끊임없이 궁금해하면 그게 공부예요. 그게 좀 저는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부수적으로 이제 타 분야의 아티스트들이 하는 전시회, 저는 정말 개인적으로 정말 재밌게 봤던 전시는 그 앤디 워홀 전이었습니다. 앤디 워홀 전이랑 그 다음에 픽사 애니메이션이 우리나라에서 DDP에서 전시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게 좀 굉장한 컬처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고 많이 좀 배웠던 것 같아요. 자, 우리가 건축과 나오면 또 뭘 먹고 사냐? 일단 기본적으로 설계사무소를 가장 많이 갑니다. 설계사무소라고 하면은 평균적으로 연봉이 한 2천, 이런 거 말이 되나? 2천만 원 초중반으로 많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작은 사무소로 한다면은. 건축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상승폭이 사실 어디가 끝이다, 리미트가 없다고 봐요. 왜냐면은 나중에 이제 건축가가 되고 나서 정말 좋은 작품을 많이 만들고 이러면은 사실 그 매출은 제가 어떻게 가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뜰리에의 평균 초봉은 2,000에서 2,500 사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형 설계사무소는 보통 2,500에서 3,500 사이, 정말 천차만별입니다. 이게 사무소별로. 아, 근데 자, 이쯤에서 자, 아까 전에 뜨끔한 게 있었죠. 사실상 박봉이긴 해요. 이 업계 자체가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박봉인데 월급이 좀 작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작게 느껴질 수 있는 게 아니라 작죠. 근데 뭐 다른 분야에 비해서 좀 많이 저평가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얘기를 하자면 정말 길어집니다. 이 어디까지 가냐면 건축 산업 전반에 걸쳐서 클라이언트 땅까지 가야 돼요. 이 정말 많이 복잡한 얘기고, 아 물론 아뜰리에 중에서도 또 급여를 되게 잘 챙겨주는 회사도 있고 아닌데도 정말 많아요. 그래서 어떤 데는 정말 열정페이죠. 그럼에도 궁금해하실 수 있어요. 이게 다른 분야에 비해서 박봉인 것 같은데 어떡하지? 이게 좀 고민이 많이 되실 거예요. 건축은 급여 수준을 보고 선택하는 진로는 아닌 것 같아요. 단순히. 네. 만약에 좀 급여를 좀 보장받고 싶으면 대형 설계사무소 쪽으로 가시는 거고, 만약에 급여보다 나는 좀 더 직접 현장에 많이 투입이 되고 싶다, 그리고 내가 직접 설계한 게 전반적으로 빨리 지어지는 걸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뜰리에에 좀 더 기회가 많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무조건 보장되는 거는 아니고요. 네, 그래서 뭐 그 차이점은 있습니다. 건축 설계사무소에 취직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가장 중요한 거, 설계 성적이 정말 중요합니다. 설계 성적이 정말 중요하고, 그 다음에 소통 능력. 왜냐하면 혼자서 설계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소통력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설계사무소든. 그리고 이 소통 능력보다 좀 더 중요한 게 포트폴리오입니다. 자, 포트폴리오를 거의 뭐 5년 동안 만든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첫 작품부터 사실 나중에 들어갈 포트폴리오의 일부라고 보시고, 저는 사실 제가 1학년 때 1학년 작품이 포트폴리오에 쓰이겠어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쓰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때부터 뭔가 나는 이제 일단은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건축학과에 와서 설계사무소에 가서 나중에 건축가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1학년 거부터 포트폴리오를 좀 염두에 두고 가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좋은 포트폴리오라고 한다면, 사실 저는 취업을 하진 않았기 때문에 좋은 포트폴리오가 뭐다라고 말하기 좀 애매한 부분 좀 있습니다. 근데 좋은 포트폴리오는 한마디로 그 회사 입맛에 맞는 포트폴리오가 있어요. 그 회사에 맞는. 그래서 이런 작업을 할 수 있고, 또 이 정도 퀄리티까지 얼마 만에 뽑아내는구나, 이게 읽히는 포트폴리오, 시험용으로서는 좋은 포트폴리오가 아닌가 싶습니다. 친구들은 취직한 친구들도 있지만 사실은 유학 간 친구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나
그 다음에 독일, 프랑스, 뭐 네덜란드까지 이렇게 많은 나라에 지금 유학을 가서 열심히 또 공부를 이어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영국도 있고요. 영국도 빼먹을 수 없죠. 그래서 다양한 글로벌한 학생들과 함께 설계를 더 이어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학도 마찬가지로 포트폴리오랑 외국어가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거를 근데 1학년부터 준비하진 않더라고요. 사실은 그거를 나중에 한 3학년쯤 됐을 때 나는 좀 더 공부하고 싶다, 이런 친구들. 네, 그리고 석사를 그냥 국내에서 석사 가는 친구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더 이어나가고 싶으면 석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어떤 전문성의 어떤 분할을 위해서 우리가 건축학과랑 공학과, 4년제 건축공학과랑 이제 분할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죠. 건축학과 나와서도 건설사에 가는 친구도 있어요. 그래서 보통 4학년 때 이제 기사를 준비를 해서 기사를 따고 건설사를 갈 때는 이제 이런 포트폴리오보다는 학점, 전반적인 학점이랑 그 다음에 토익, 토플, 그리고 기타 스펙들, 자격증이 뭐 하나냐 두 개냐, 이거에 따라서 갈 수 있는 회사가 정말 많이 달라진다고 해요. 흔치는 않은데 건축학과를 사실 졸업하게 되면은 배양되는 능력이 어떤 기획적인 능력, 디자인적인 능력, 그리고 발표를 뭐 허구한 날 하기 때문에 발표 능력도 많이 좋아져요. 그래서 이제 이 능력으로 다른 분야에 취직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제일 많이 봤던 게 그냥 뭐 일반 대기업 그리고 스타트업의 어떤 기획팀 이로 취직하는 걸 정말 많이 봤고요. 그리고 어떤 대기업이 운영하는 인테리어 팀, 그 사내 인테리어 팀이 따로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데에 취직하는 분도 덜어 봤고요. 그리고 아예 창업을 하는 경우도 되게 많았습니다. 창업을 하거나 아니면 작가가 된다거나, 웹툰 작가도 계시죠. 그 키몽님이라고 해서 그 건축과 졸업하시고 지금 웹툰 작가로 활동하시는 분도 계세요. 다재다능한 분들이 정말 많죠. 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창업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사실 건축과를 다니면서 다른 과 학생들 작품이 너무 궁금하기도 하고 다른 학교 학생들과 이렇게 소통하면서 이 학생들이 멋진 작품들이 많이 알려지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서 이 필기라는 걸 시작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건축학과를 졸업하면 이렇게 먹고 삽니다. 이제 건축사를 따기 위해서는 현재 현행법 상으로는 우리가 그 실무 수련 기간이라고 해서 3년을 꼭 설계사무소를 다녀야 합니다. 그 건축사 그 협회에 인증이 돼 있는, 실무 수련 인증이 돼 있는 회사에서 3년을 다녀야 나중에 내 건축사 자격증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그 3년을 무조건 다니는 건데, 결국은 이 디자인이라는 게 완전히 새롭게 다 창조해내는 건 없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주택이라고 한다면 주택이 갖고 있는 고유의 특성들이 있죠. 근데 그 고유의 특성을 누군가가 이론이나 또는 어떤 트렌드로서 많이 정립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얼마나 잘 간파하냐인데, 그걸 어떻게 간파하냐. 그 옛날 같은 경우는 책을 많이 봤었죠. 지금도 물론 책을 많이 봅니다. 그리고 온라인 매거진, 이것들을 통해서 요즘 어떤 식으로 많이 디자인이 되고 어떤 식으로 많이 표현이 되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키데일리라는 사이트를 저는 정말 많이 참고했던 것 같고 지금도 종종 봅니다. 요즘은 어떤 설계가 유행인지, 그리고 어떤 설계사무소가 뭐 글로벌하게 잘 하고 있는지를 아키데일리를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많이 추천을 드리고, 학교를 다니면서 실제로 건물을 짓진 않아요. 그럴 경우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99% 없다고 보면 됩니다. 이 건물을 내가 직접 학부생 때 A부터 Z까지 설계를 해서 인허가까지 받고 건물을 지어낸다, 이거는 없는 일입니다. 그럼 뭘 하냐? 이런 걸 만들어요. 그 트레이싱지라고 해서 그 위에다가 도면을 그리고 그 위에 그거를 계속 이제 디벨롭해서 최종 마감 때 이걸로 해서 도면을 CAD로 친 다음에 3D도 올리고 다이어그램도 이렇게 그려가지고 한 판에다가 넣었다 해서 이걸 판넬이라 불러요. 이 판넬을 만들어서 최종 마감을 합니다. 그러면 이 판넬의 구성 요소가 방금 뭐였죠? 모델, 그 다음에 도면, 그 다음에 뭐 다이어그램, 그리고 기타 뭐 글들, 이런 것들이 한 판넬에 다 담겨요. 이게 이제 최종 마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장비를 정지합니다. 이 판넬 만드는 방법, 이건 학교에서
알려주지 않아요. 저희 학교는 정말로 그러니까 선배들이 하는 거 대충 보고 따라하는 거였어요. 저는 제가 약간 학습력이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학교에서 정말 그렇게 알려주지 않아요. 야, 이럴 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해라 하나씩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럼 뭘 보고 하냐? 저희는 학교 선배 걸 보고 했는데 요즘은 온라인 플랫폼이 되게 잘 돼 있죠. 핀터레스트나 또는 이 필디도 있고요. 그리고 비헨스 이런 사이트를 보면서 야, 어떤 표현으로 마감을 해내었는지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옛날에 비해서 정보가 정말 많아졌다고 볼 수 있겠죠. 그거를 미리 알아두면 크게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추천해드리고 싶은 도서 건축학교에서 배운 101가지 라는 책을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 1학년 때 그거를 보고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사실 막 어려운 막 건축 서적들 있죠. 이런 거 책들을 그 두꺼운 막 책들 이런 거 보고 전 이해가 잘 안 가더라고요. 제가 약간 좀 머리가 이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이제 쉽지가 않았는데 그 건축학교에서 배운 101가지를 읽고 나서 정말 많이 생각하게 됐습니다. 정말 많이 이해하게 됐고 지금 이 커리큘럼 이 과정에서 이거를 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많이 느끼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걸 많이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뭔가를 이해하려고 하는 순간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1학년 때 제일 많이 했던 게 뭐냐면 1학년 때 A3 용지를 선으로 빼곡하게 채우는 과제가 있었어요. 선 두께를 다 다르게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거를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가 안 돼요. 그 우리가 옛날에 영화 보면 치권 같은 거 보면은 그 주인공이 이 막대기 들고 계속 수련을 해요. 이상한 수련, 그러니까 치권을 배우러 왔는데 그 중심 잡기 훈련 막 이런 거, 그 양동이 양쪽으로 이렇게 들고 막 계속 자기 중심 잡기 훈련하고 그 다음에 유연성 훈련하고 정말 상관없어 보이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근데 이 건축가에서도 이거 왜 하지 하는 게 되게 많아요. 1학년 때 특히나. 선긋기랑 그 다음에 많이 했던 게 그 깍두기라고 있어요. 계속 그 열선이라고 해서 그거를 스티로폼을 한 3,000조각을 잘랐어요. 3x3으로 정육면체로 해가지고 계속 이 엄청 자른 다음에 이제 그거 갖다가 막 조합을 해요. 레고처럼 999 해가지고 9x9x9 이렇게 해서 막 조합을 하고 결과적으로 그게 어떤 공간으로 만들어요. 이게 집이다 뭐다 하지는 않지만 어떤 진입로부터 해서 그 상하의 어떤 연결 그 다음에 그거를 겉으로 봤을 때 어떻게 보이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만들고 나중에 보니까 지금 저희가 설계를 할 때 처음에 하게 되는 매스 스터디의 한 과정이었더라는 거죠. 뭔가 이해하려고 하면은 이거 왜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그것도 되게 즐겁게 하면은 어느 순간 이해가 돼요. 아, 왜 시켰구나. 그거를 알아가는 과정이 그러니까 학부생인 것 같아요. 네, 뭔가를 좀 교수님들이 우리가 뭘 봤으면 좋겠다, 어떻게 성장했으면 좋겠다에 대해서 가이드를 해주는 정도지 다 설계를 일일이 알려주시지 않아요. 문 사이즈가 어떻게 되고 폭이 어떻게 되고 동선이 어떻게 풀려야 되고 하나하나씩 다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냥 가이드만 줘요. 마치 바둑을 둘 때 옆에서 이렇게 훈수 정도 더 주시는 약간 그런 느낌? 스타 할 때 옆에서 훈수 두는 그런 느낌, 약간 그런 느낌이라서 다 알려준다 이런 느낌이 아닙니다. 건축가나 또 실내 건축가나 약간 비슷합니다. 사실 그래서 여기서 많이 뭔가를 배우려면 스스로 찾아 나서는 수밖에 없어요. 사실 그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 점을 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여행을 굉장히 많이 다녔던 것 같습니다. 특히 국내 여행부터 해서 뭐 해외 여행, 학생이라서 사실은 그때 막 이렇게 돈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알바 조금 해서 돈 좀 모아가지고 갈 수 있는 최적의 장소가 당시에 중국이랑 일본이었어요. 비행기 값이 한 20에서 30만 원이면은 그래도 왕복으로 끊을 수 있고, 그리고 하루 숙박비가 한 5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좀 최저가로 해서 자면은 그 정도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만 가더라도 세계적인 거장 건축가들의 작품들을 정말 많이 볼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그 여행에서 얻은 것들이 굉장히 값졌다고 감히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로 우리나라에서 보기 어려운 그런 거장 건축가들의 작품이 정말 수놓여져 있기 때문에 거기서 보고 많이 배웠던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훌륭한 건축가 분들이 설계한 작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씩 찾아서 직접 가서 보는 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이거는 1학년 때는 솔직히 봐도 잘 몰라요. 근데 한 2학년, 3학년 때 그래도 좀 많이 관심이 생기고 여러 가지 많이 보고 나서부터는 확실히 보면서 되게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또 지금 제가 갔던 데를 다시 가게 된다면 또 다른 느낌이겠죠. 다른 감명을 줄 것 같아요. 다음에는 건축학도가 가면 좋은 여행 코스 이런 것도 좀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컨텐츠는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많이 되셨을지는 모르겠지만 건축가 또는 실내 건축학과 진학을 굉장히 환영하고 정말 축하드립니다. 이제 앞으로 행복 건축하면서 지내셨으면 좋겠고 또 저는 다음번에 더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께 한번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